안녕하십니까. 저는 몬테칼로 연구실에서 공부하고 이번 학기 논문 심사를 본 최현식 석사과정 학생입니다. 이번 졸업 논문으로 작성하는 논문 요지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발표 주제는 시간 종속 몬테칼로, 즉 TDMC에서의 임플리시트 캡처를 적용하였을 때 효율성에 대한 평가입니다. 본 연구는 TDMC에서 임플리시트 캡처라는 분산 감소 기법을 적용했을 때 계산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와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 분석한 연구입니다. 차입니다. 도입에서 임플리시트 캡처와 그에 대한 사용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해당 연구에서 이 목적을 위해 어디까지 다루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임플리시트 캡처를 적용한 TDMC에서의 계산 성능을 제로디 원그룹 문제에 대해 수식으로 유도하였습니다. 유도한 수식을 통해서 제로디 원그룹에서는 계산 성능이 어떻게 보이고 또 왜 그런지를 분석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연속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도 계산 효율성을 관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마치겠습니다. 도입입니다. 이번 연구에서 분석하는 임플리시트 캡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임플리시트 캡처는 몬테칼로 계산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분산 감소 기법입니다. 이와 대변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를 아날로그 캡처라고 하는데, 아날로그 캡처로 몬테칼로 중성자 수성 해석을 한다고 하면 중성자는 수송되다가 충돌이 발생하면 이제 반응 타입을 샘플링하게 됩니다. 이때 샘플링된 반응이 캡처하면 중성자는 포획되어서 없어지게 됩니다. 이와 반대로 임펄시 캡처를 사용하면 충돌이 일어났을 때 샘플링하는 반응에다 캡처를 제거하게 됩니다. 다만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제거한 캡처 크로스 섹션만큼 충돌할 때마다 중성자의 가중치를 줄여줍니다. 정리하면 본인의 가중치를 가지고 캡처로 인해서 죽어서 짧게 소송되는 중성자를 죽이지 않고 임플리시 캡처에서는 죽이지 않고 약하게 만들어서 길게 소송을 하게 됩니다. 칼로 계산은 확률론적 방법론으로 결과에 대해서 기대값과 분산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임플리시 캡처를 썼을 때 원하는 분산을 더 빨리 얻을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몬테칼로 중성자 수성 해석은 고유치 문제 해석에 많이 사용되어 왔습니다. 이 고유치 계산에서는 임플리시트 캡처가 계산 성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사용됩니다. 다만 시간에 따라 중성자 수성을 해석하는 TDMC에서는 임플리시트 캡처를 적용했을 때 그 성능 향상이 아이겐 밸류의 것과 다를 수 있다고 보고된 적이 있습니다. 일본편은 제로디 2그룹에 대해서 웨이트 컷오프가 1.0일 때가 즉 아날로그 캡처일 때인데 이때를 기준으로 두었을 때 웨이트 컷오프를 낮춰주면서 아이겐밸류와 TDMC의 성능 차이를 계산한 것입니다. 그렇치 계산은 성능이 향상되다가 과하게 컷오프를 적용했을 때 성능이 낮아지는 한편 TDMC에서는 표의 모든 구간에서 성능이 하락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관찰과 경험에 따라 이번 연구의 목표와 범위를 선정하였습니다. 주 목표는 TDMC에서 임플리시트 캡처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먼저 제로디 원그룹, 널 트랜지언트 문제, 즉 시간에 따른 중성자의 기대값이 일정한 문제에서 임플리시트 캡처를 포함하여 성능 인자를 대변하는 수식을 유도하였습니다. 이때 목표하는 텔리는 트랙 랭스 추정 플럭스로 선정하였습니다. 유도는 수식을 바탕으로 TDMC에서의 임플리시트 캡처의 효율성을 제로디 원그룹에 대해서 분석하고 그 이유를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로디 원그룹에서 분석된 임플리시트 캡처의 효율성을 연속 에너지 문제의 결과의 관찰로 확장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계산 방법입니다. 몬테칼로 계산에서는 계산 시간이 짧을수록 또 분산이 작을수록 더 좋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따라 계산 성능의 경우는 두 가지 파라미터를 모두 고려하는 FOM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 FOM은 일반적으로 계산 시간은 샘플 수에 비례하고 분산은 샘플 수에 반비례하므로 일정한 값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어 사용합니다. 다만 수식을 교대할 때는 이 계산 시간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충돌당 계산 시간은 같다고 가정하여서 계산 시간 대신 충돌수를 사용하였습니다. 수식을 유도하기 위한 문제 정의입니다. 문제는 제로디 원그룹으로 널 트랜지언트 조건에서 트랙 랭스 23m로 추정한 플러스 텔리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목표한 텔리 시간 동안 핵분열 중성자로 생기는
자손 중성자가 발생하고 중성자 수는 시간에 따라 동일한 기대값으로 유지됩니다. 다음으로 임플리식 캡처 적용 사항입니다. 임플리식 캡처로 충돌 후 줄어드는 가중치의 비율을 에타라고 한다면 i번째 충돌 후 중성자의 가중치는 에타의 i승이 됩니다. n은 러시안 룰렛을 위한 웨이트 컷오프를 대신하기 위한 인자로 n번째 충돌에서 웨이트 컷오프 아래로 중성자 웨이트가 떨어져 러시안 룰렛이 발동된다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성자가 가질 수 있는 충돌은, 즉 i는 충돌이 없는 경우인 0부터 러시안 룰렛이 발생하기 전까지 n-1까지가 되게 되고, n번째 충돌로 인한 가중치에서는 에타 n승의 확률로 처음 웨이트로 다시 살리거나 아니면 죽는 것으로 러시안 룰렛을 구현했답니다. 이때 n이 1이면 웨이트 컷오프가 1.0이랑 같은 조건으로 임플리식 캡처를 적용하지 않은 아날로그 캡처와 같게 됩니다. 수식에 사용되는 인자 정의입니다. 임플리식 캡처를 적용하여 캡처 크로스 섹션이 제거된 상태에서 피션과 스캐터링 발생 확률을 각각 PF, PS로 정의하였습니다. M1, M2, P1, P2는 피션이 되었을 때 생성되는 중성자 누를 대변하기 위한 값입니다. 생성되는 중성자가 N 누계라고 한다면 이제 정수만큼을 생성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확률적으로 생성이 됩니다. 따라서 그 개수와 확률을 곱한 것으로 이걸 모두 곱하게 되면 누가 되는 것으로 대변이 됩니다. 앞에서 정의한 문제 조건과 인자를 토대로 참조 논문의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수식을 유도하였습니다. 먼저 성능 인자에 사용되는 인자인 1차 모멘트와 2차 모멘트를 구하였습니다. 이어서 계산 시간을 대변하는 충돌수를 구하였습니다. 이제 그림 4는 수식을 유도하기 위한 접근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을 모두 모으고 사건에서 나올 수 있는 각 텔리 점수를 곱하면 한 중성자가 만들 수 있는 텔리의 점수 확률이 됩니다. 이 점수 확률에 1차를 구하면 1차 모멘트고 2차를 구하면 2차 모멘트가 됩니다. 이제 t가 타임이 0일 때 에타 i 승으로 날아와서 시작한 중성자가 이제 타우라는 시간에서 충돌하는 과정을 모사한 그림입니다. 이때 발생할 수 있는 점수는 충돌 이전에 붉은색으로, 또 충돌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사건은 푸른색으로 표현을 하였습니다. 먼저 1번에 대해서는 이제 충돌하지 않고 끝까지 목표 텔리 시간 동안 날아가서 점수를 이제 텔리를 쌓을 확률입니다. 그 다음 2번은 이제 타워 시간까지 충돌하지 않고 날아간 다음에 3번은 이제 타워 시간 동안 타워에서 D타워라는 짧은 시간 동안 충돌할 확률을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이때 각각 점수가 들어가게 되고 트랙 랭스 같은 경우는 1번, 2번의 길이로서 점수가 들어가고 이제 3번 같은 경우는 충돌수일 경우에는 1번, 2번에서는 점수가 안 들어오고 3번에서 1이라는 점수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4번, 5번은 이제 6번, 7번에 따라서 스캐터링 또는 피션 중성자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 중성자들은 이제 각각 웨이트가 낮아지고 또 t가 t-타워만큼 짧아진 상태로 이제 재기의 형식으로 이 빨간색 과정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즉 따라서 방정식도 재기의 형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상의 방법을 1차 모멘트에 대해 적용하였습니다. 1차 모멘트는 기대값을 구하기 위한 것으로 임플리식 캡처를 사용하더라도 편향되지 않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분석하였습니다. 언제 러시안 룰렛이 일어날지 정해져 있는 웨이트 컷오프가 정해져 있는 시스템에서 W라는 가정치를 가진 중성자가 T 동안 만들 1차 모멘트라고 정의한다면 이전의 그림에서 나온 발생하는 텔리 점수와 그 확률이 텀으로 그림과 같이 수식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파란색 부분은 이제 재기로 적분을 통해 모든 시간 내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수식 4는 마찬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충돌 후 러시안 룰렛이 발생할 때를 수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상의 적분 방정식을 미분 방정식으로 유도할 수 있고
이제 t가 0일 때는 텔리가 이제 0이기 때문에 이 이니셜 컨디션을 적용하면 가정된 문제 조건에서 결과는 VT로 이제 n과 관련없는 즉 임플리식 캡처와 를 적용해도 전혀 편향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는 분산을 계산하기 위해 유도한 2차 모멘트입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시스템에서 2차 모멘트를 정의하면 8번식과 같이 나오는데 이제 붉은색은 시작 중성자가 만드는 텔리 스코어들을 의미하고 푸른색은 충돌 위에 이어지는 이제 중성자들의 텔리 스코어들이 제기식으로 묶이면서 이제 U 그리고 M1, M2 이제 제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9번 시간 1차 모멘트와 같이 러시안 룰렛이 적용된 2차 모멘트에 대한 식입니다. 동일하게 8번, 9번식의 적분 방정식을 미분 방정식으로 유도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지금 웨이트 단계들이 항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시간 영역에 대해서 직접 풀면 식이 매우 복잡해집니다. 따라서 시간에 대한 초기값 문제로 제기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이것을 시간 영역에서 라플라스 영역으로 바꾸어 대수 방정식을 통해 풀었습니다. 라플라스 영역에 대해서 대수 방정식에서 해를 구하면 15번 그리고 16번으로 나오게 되고 이것을 이제 다시 시간축으로 바꾸면은 17번으로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식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임의의 t와 임의의 n에 대해서 세컨드 모멘트를 아날리틱하게 계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7번식에 들어가는 개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충돌수는 앞선 그림에서 설명했던 것 같이 1번, 2번에 대한 빨간 부분에 대해서 기여가 없고 3번에 대한 기여가 1로 표현되므로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구한 적분 방정식으로 미분 방정식 24번, 25번을 구할 수 있고 2차 모멘트에서 했던 것과 같이 라플라스 영역으로 변환하여 26, 27의 대수 방정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한 라플라스 영역의 대수 방정식에서 28, 29번과 같이 해를 구할 수 있고 이것으로 우리가 충돌수에 대해서도 아날리틱한 솔루션을 구할 수 있습니다. 충돌수식에 들어가는 개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으로 결과와 해석입니다. 이전에 2번 소식에서 성능 인자의 정의를 가져와 참조 논문의 정의에 따라 러시안 룰렛이 언제 발생하는지, 즉 웨이트 컷오프가 설정된 시스템, 그것이 n으로 정의된 시스템에서 시간 t까지의 텔리에 대한 성능 인자는 33번 소식과 같이 나와서 M1, M2, C를 충돌수를 이제 아날리틱하게 구할 수 있으면 이제 성능 인자인 i도 아날리틱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날리틱하게 해를 구할 수 있지만 수식으로부터 이제 인사이트를 얻는 차원에서 닫힌 폼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그 해로부터 인사이트를 얻기는 지금 현재 수식이 매우 복잡합니다. 따라서 수식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어심토틱한 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심토틱하게 긴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라플라스에서 역변한 식이 V의 경우에는 T가 3차까지 있었고 이제 C의 경우에는 T가 1차까지 있는 다항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충분히 긴 시간을 본다면 가장 큰 지수의 T항만 남게 됩니다. 그 항들만 가져오면은 이제 어심토틱한 이제 뷰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가져온 성능 인자들을 이제 보게 되면은 상수 텀들은 비례로 빼고 하면 해석에 용이하게 볼 수 있어서 36번처럼 비례식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임플리식 캡처와 러시안 룰렛과 관련된 텀은 n과 에타와 관련되므로 이 부분과 따로 떼어놓고 해석을 하게 되면 이제 러시안 룰렛 웨이트 컷오프를 대변하기 위한 n과 웨이트 합과 역수의 합으로 지금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웨이트의 합과 역수의 합은 웨이트가 얼마나 퍼졌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인자로 TDMC에서는 긴 시간에서 중성자들이 가중치가 수렴하기 때문에 이 텀은 그 상태를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의 등호 조건을 적용하면 모든 에타 i가 같을 때, 즉 에타 i승이 같을 때 크기가 제일 작게 되는데 그 경우는 에타가 1이거나 n이 1일 때만 성립을 하게 됩니다. 해당 계산 조건에서는 긴 시간 t에서 모든 값이 n이 1일 때보다 성능이 하락하게 된다는 결과입니다. 이는 텔리 타임 인터벌을 길게 준 TDMG 계산에서는 러시안 룰렛 컷오프가 낮아져서 중성자가 가질 수 있는 웨이트 값이 더 낮아지게 되더라도 그것은
웨이트가 퍼진 정도가 커져서 성능을 하락시키는 결과만 나오게 된다는 결론입니다. 이것을 시뮬레이션 상의 중성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가중치가 낮은 것을 많이 시뮬레이션 한다고 이제 안 좋아지는 게 아니라 가중치가 높은 중성자와 가중치가 낮은 중성자를 같이 시뮬레이션 하면서 가중치가 서로 달라지고 이때 높은 가중치의 중성자와 낮은 가중치의 중성자가 같은 충돌 1회를 이제 1회를 공유하면서 즉 같은 연산 시간을 공유하면서 문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해석은 이제 웨이트가 퍼진 정도가 이제 임플리식 캡처를 사용했을 때 성능이 나빠질 여지가 생기는 것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웨이트 컷오프는 이제 디스크릿한 정도만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가 충돌당 웨이트의 평균을 성능 인자의 비교 인자로 봄으로써 웨이트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석을 다시 TDMC의 성능 인자식에 적용을 해본다면 중성자들의 가중치가 충분히 수렴하는 긴 시간 T에서는 웨이트 컷오프가 낮아지는 것은 그저 연산 시간을 잡아먹는 낮은 가중치의 중성자를 추가하는 모습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TDMC에서는 긴 시간을 텔리 타임 인터벌로 잡는다면 이게 임플리식 캡처를 사용하면 성능이 하락만 하게 된다. 이렇게 됩니다. 수식이 제대로 유도됐는지 보기 위해서 아날리틱 솔루션을 이제 몬테컬로 코드 계산 결과와 비교하여 충분히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 다음 어신토틱한 접근에 대해서 수식이 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테일리 타임 인터벌을 10초까지 길게 주었을 때 소주점 줄 때짜리까지 퍼센트 단위로 일치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도한 수식을 가지고 제로디 원그룹 문제에 대해서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그래프의 각 점은 러시안 룰렛 컷오프를 바꿔가며 계산한 각각의 계산을 의미합니다. 그래프의 해석과 같이 웨이트의 변화를 충돌당 평균 웨이트 수로 X축을 잡아서 선적 평가하였습니다. 웨이트 커브가 1.0일 때 이제 아날로그 캡처인데 이것을 기준으로 노멀라이즈를 했습니다. 10-3초일 때는 성능 향상이 적게 있었고 더 긴 시간인 10-1초일 때는 단조적으로 성능의 감소만 했습니다. 이것은 수식 해석과 같았는데 이제 해석 관점에서 보았던 웨이트의 퍼진 정도를 대변하는 이제 W 바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성능이 더 낮아지는 그런 결과가 10-1초에서는 나타났습니다. 제로디 원그룹에서의 해석이 실제 연속 에너지 문제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확인을 했습니다. 한 스텝만 돌리는 방식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10-4초나 10-3초에 대해서 텔리를 시간을 잡았는데 이 경우에서도 동일하게 이제 단조적으로 감소하는 성능이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TDMC에서 임플식 캡처의 계산 효율성을 평가했습니다. 시간당 평균 중성자 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TDMC 계산에서 제로디 원그룹 문제를 삼아 트레밍스 플러스 텔리의 분산과 콜리전 넘버를 유도하고 이를 몬테칼로 계산으로 검증했습니다. 분석 결과 임플식 캡처는 텔리의 기대값은 보존하지만 웨이트 컷오프가 낮아질수록 아날로그 캡처에 비해서 이제 중성자 웨이트가 퍼지고 또 그것이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국화 연속 에너지 문제에서도 유사한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TDMC에서는 임플식 캡처는 항상 효율적인 기법이 아니며 적용 조건을 신중히 선택해야 된다는 의의를 보여줍니다. 참조 논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